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예, 15주 강의하는 학사 일정인데 벌써 12주 차입니다. 기말이 멀지 않았죠. 각자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기주도 학습 안 하면 한 학기 그냥 날리는 겁니다. 머리에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열심히 그 대면 수업을 못 하더라도 열심히 예습 복습 꾸준히 하기 바랍니다. 실습도 꼭 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8장 일반화 선형 모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리포트 단원 문제 2번 해답을 보죠. 2번은요, 베이스R이 제공하는 그 에어 퀄리티 데이터에 다중 선형 회계를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니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를 여러 조합으로 시도해 본다. 훈련 집합에 있는 샘플 3개를 뽑아 약간의 잡음을 추가해서 만든 샘플을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에 먼저 결측치가 있으면 제거해야죠. 그래서 결측치가 제거된 거를 그 에어 Q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선형 분석이니까 LM 함수를 써야죠. 그래서 그 우리 Y에 해당하는 녀석, 그러니까 반응 변수를 오존 농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태양 빛하고 그 바람, 그 다음에 기온,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종속 변수, 반응 변수를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오존 농도가 에어 퀄리티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M을 쳐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64하고 솔라인 경우에 태양빛 0.059, 그 다음에 바람이 마이너스 3.33, 그 다음에 온도가 마이너스 1.65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따른 거지만 태양에 대한 것보다는 바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요. 온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외선에 따라서 그 태양광에 따라서 오존이 발생하는데 오존이 파괴가 되죠 참. 근데 그 바람에 따라서 흩어지는 거, 기온 이런 것들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넣어서 우리 예측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D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1과 1을 변형시켜서 우리 그 해본 겁니다. 예측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1번 경우에는 30.94, 2번 경우에는 32.7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이 188, 7.5, 66이고 그런 경우에는 30.9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R이 119, C가 바람이 8.2, 온도가 7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그것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R이 솔라가 줄고 바람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8장 일반 선형화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형화 모델은 왜 필요한가? 일반 선형화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고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된 선형한 모델은 그 7장에서 공부한 녀석은 우리 이제 선형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 번수하고 반응 변수, 그러니까 결국 x하고 y가 선형 관계, 일체식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선형 관계로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장에 기온과 방문객 수를 보자 이거죠. 이게 선형화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저 지수 함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방문객 수가 2배 늘어난다 하고 모델링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형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 일반화 선형 모델 GLM 함수를 사용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일반화 선형 모델은 왜 필요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기온이죠. 기온. 그 다음에 사실 요일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먼저 기온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기온이 2배 오르면 판매량이 2배 오른다. 그렇죠? 그러면 기온이 20도에서 40도가 될 때 판매량이 2배가 되냐? 그렇죠? 근데 현실 세상에서 보면은 27도 시원한 온도에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30도가 됐을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2배가 증가한다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희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10일 동안 기온과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을 한번 플롯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기온이 이렇게 있다가 그 이쯤 되는 온도, 그러니까 몇 도예요? 36도, 35도, 36도에서 그 판매량이 이렇게 그 급증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이쪽에서. 그렇죠? 이쪽에서 급증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만 봐도 사실 이게 시각화의 또 의무인데요.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선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할인율에 따른 이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판을 설치하고 목도리를 팔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가로 했더니 하루 순이익이 5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인율을 좀 해줬어요. 좀 이제 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순이익률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퍼센트고 순이익은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 미만이면 0, 5만 원 이상이면 1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5만 원 미만이면 오늘 그 사실 인건비 감안하면 손해고, 그렇죠? 5만 원이 넘으면 인건비 감안하면은 그래도 남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손해, 이익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2%일 때 프로핏, 그러니까 000입니다. 그래서 8%일 때 성공했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5만 원 이상, 10만 원일 때도 역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넘었다, 미만이다. 이거죠.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머플러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디스카운트하고 프로핏이라는 그 변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플롯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점프가 크게 확 일어나서
비선형이라는 거 우리가 딱 보면 알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선형이다라고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쵸? 뭐 이게 연습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LM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이너스 인터셉션 우리 절편이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의 그 기울기가 0.1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PT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런 식으로 그 오차가 나오고 잔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00011이잖아요. 근데 5번째만 예? 제대로 예측하고 1, 2, 3, 4는 어때요? 다 틀린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레지디오를 보면 그 명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큰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은 이게 저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씩의 차이가 우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딕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이 녀석이 잘 맞나 프레딕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5%, 17%, 20%, 30% 이렇게 새로운 디스카운트 값을 놓고 그때의 판매량을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량을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이것도 그래서 어때요? 오차가 너무 커서 이 모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0, 1, 1,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0이 아니다. 요게 0,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1, 1,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어때요? 이게 말이 도대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선형화 모델은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 플롯으로 가서도 딱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모델을 했으니까 기억했으니까 우리가 그림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게 나왔는데 이게 스케일이 X 스케일, Y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는 바람에 그 오차가 굉장히 벗어났다는 게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일 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빨간색이 뉴 데이터죠. 까만색, 파란색이구나. 청색이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 데이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델에서 LM에 사용되는 데이터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 분석할 때 사용한 그 학습용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뉴 데이터가 우리가 예측용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형화가 아닌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화된 선형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델 할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GLM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앞자만 따서 GLM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GLM 함수의 사용법은요, LM 함수랑 굉장히 비슷한데 추가로 패밀리라는 인수를 꼭 이렇게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LM하고 우리 이제 그 반응 변수, 설명 변수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항 정규 분포일 때는 여기 패밀리 요 자리에 패밀리 이퀄 가우시안, 이항 분포의 경우에는 바이노미얼, 포화성 분포에는 포화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안 쓰지만 역정규 분포에는 인버스 가우선, 감마 분포일 때는 감마,
응답 분포가 확실치 않을 때는 유사 가능도 모델인 쿼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LN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아노바랑 조합하면은 분산 분석보도 생성할 수 있고 서머리에 넣어서 이제 잔차와 추정각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EF 코에피션트 함수를 하면은 이제 모델 인수, 절편, 기울기, 레지듀얼 함수로 잔차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프레딕트 함수로 예측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본 우리 그 머플러 판매 목도리 판매 데이터에 이제 GL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이퀄 바이노미얼 옵션을 추가합니다. 바이노미얼은 뭐라고요? 이항 분포라고 그랬습니다. BI 있죠? BI가 이제 영어에서 두 개를 의미하는 그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둘이니까 2죠. 이항, 항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한다. 그럼 동전에 앞면, 뒷면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경우가 있다. 방금 전에 그 머플러 판매인 경우에는 5만원 기준으로 5만원 미만이면 0, 5만원 이상이면 1 이렇게 두 개의 값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노미얼 옵션을 쓰면은 프로핏이 이제 두 개의 값만 가진다. 0과 1만 두 개 가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항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플러에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넣었죠. 그래서 디스카운트에 프로핏을 넣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G 이퀄 GLM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 그 다음에 물결의 디스카운트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는 머플러를 쓰고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나왔죠. 코에피션트도 얻었고요. 그렇죠? 코에피션트도 얻었고 그 다음에 피티드 값 이것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6승, 10의 마이너스 16승, 10승 이러니까 사실상 0이죠. 그렇죠? 그래서 1, 2, 3은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를 보면은 1.0000, 1.0000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지듀얼을 보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4가 1인데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오다가 1.0000에서 이 뒤는 그 0이 아니라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는요. 그렇죠? 이게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부터는 여섯째 자리에 값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여덟째 자리 10의 마이너스 8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비언스도 굉장히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로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자, GLN 함수를 우리가 적용한 거라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결과를 한번 그려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값이 이래요. 점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플러스로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에 GLM을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도 우리가 해봐야죠. 예측. 그래서 UD 있죠. UD에 이제 1, 5, 12, 20, 30 다섯 개의 해로운 것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P 이퀄 프레딕트에 G하고 UD를 해서 예측해봐라. 그 다음에 타입은 리스판스 타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1에서는 C의 값이 1이죠. 할인율이 1%인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그쵸? 5%에도 10의 마이너스 16승이고 3에서는 어떻게 돼요? 12%에 20%, 30%는 다 이득이죠. 그래서 1, 1, 1 이렇게
나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 결과 이 새로운 것도 우리가 넣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해서 우리가 원래 그린 녀석이고 AB 라인도 해서 우리가 이 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 데이터 있죠? 포인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RES. 그래서 요게 그 디스카운트는 UD가 되고 프로피트는 우리 아까 계산 결과가 P였잖아요. P를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우리가 요 그림 그 RES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를 하죠. 그래서 그 레전드가 이제 이름입니다. 그 X축은 트레인 바텀 라이트에는 그 여기 까만 게 트레인 데이터고 빨간 게 뉴 데이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플롯 옵션 레전드 붙이는 거 한번 여러분들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LM을 사용을 해서 그 머플러 데이터 바이노미얼 옵션을 패밀리 옵션을 제공해서 한 것이 아주 상당히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을 해봤고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헤이버만 서바이벌이라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UCI 그 레퍼지토리 이게 저장소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하면은 그 헤이버만 서바이벌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요, 데이터를 보면 이게 헤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러올 때 헤더 이퀄 펄스라는 거짓을 이렇게 우리가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CSV 파일 얘기했죠. 그래서 CSV 요 자세히 보면은 요게 어디 있는 그 데이터 URL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러와서 헤더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그걸 헤이버만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네임스라고 해서 이름을 우리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나이, 그 다음에 수술 연도, 그 다음에 노노드, 그 다음에 생존 여부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받을 당시의 나이, 그 다음에 수술 연도가 언제인가, 그 다음에 이게 노노드가 이게 양성 림프샘 개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이 생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술 후 5년 이상을 생존했으면은 1이고, 그렇죠? 5년 미만이면은 이내는 2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이 되기 전에 죽었으면은 2, 5년 이상을 살았으면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GLM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이름에 이제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바이벌 변수는 이제 정수형이라고 우리가 한답니다. STR을 우리가 이렇게 STR 해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서바이벌이 정수예요. 정수값. 그래서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 그 0과 1의 값 또는 범주형의 값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우리가 0과 1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혹은 범주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범주형 데이터 타입은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챕터에 다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서바이벌 변수를 팩터 함수를 써서
범지형으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이버만 달러 서바이벌 변수인데 이것이 팩터로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팩터형으로 바꿔서 다시 원래 함수에다가 써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 다음에 str를 보면은 맨 끝에 서바이벌이 이제 팩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단계로만 나눠져 있답니다. 1 또는 2 두 단계로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GLM을 적용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H라고 부르겠습니다. H equal GLM이 되고 서바이벌이 이제 그 Y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X1, X2, X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G 플러스 OP 언더바 이어 플러스 NO 언더바 노드스 이게 개수라고 했죠. 림프셈.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해버만이 되고 패밀리는 이게 바이노미얼이 됩니다. 당연히 이항 분포해야 되죠. 5년 이내에 죽었느냐 5년 넘어서 생존했냐 그러면 그 5년 이상을 살아야 생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도 이렇게 나왔고요. 디비언스도 이렇게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맞냐? 그래서 세로를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가 37세고 수술 연도가 1958년이고 림프셈 개수 그 NO 넘버 오브 노드스가 5고 그쵸? 이게 첫 번째 환자고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가 66세 수술 연도가 1960년 그 다음에 림프셈 베스 NO 언더바 노드죠. 그게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뉴 페이션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에이지가 이제 2명 37, 66이죠. 그 다음에 58년, 60년이 했고 그 다음에 5, 32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트를 해봐야 돼요. 프레딕트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H에다가 new 데이터 equal new patient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반응은 우리 리스판스를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프레딕트 함수에 리스판스 옵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1958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58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제대로 하면 1958 이렇게 넣었어야 되죠. 그래야 2000년도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1999에서 2000으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그 크라이시스라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이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그 타입은 리스판스 옵션은 이제 그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출력해 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값이 어떤 뭐 q라는 값이다. 그러면은 그 1-q, 1-q입니다. 그래서 부류가 0인 확률에서는 1-q, 부류가 1인 확률은 q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0, 1 했는데 여기서는 1, 2 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2인 경우가 뭐였어요? 5년 이상 그 생존율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Q라면은 5년 이상 생존한 경우가 되겠고 1-Q가 5년 이내에 그 사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측값을 보겠어요. 첫 번째 환자는 5년 이상의 생존 확률이 우리가 77.74가 되고 두 번째 환자는 15.51%가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첫 번째 환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22.16, 두 번째 환자는 84.4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확률로 이렇게 리스판스로 잡아서 보니까 이렇게 확률로 0.22, 0.8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요 C죠. 그렇죠? 림프종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자체도 나이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넘버 오브 노드하고 그 나이를 두 개를 한번 보면은 그 나이보다 그 림프점 이 개수가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술 연도는 뭐 큰 영향이 없었죠. 마이너스 0.009. 그러니까 최신 결과일수록 뭐 이를테면 수술 기술이 더 좋아져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연도가 크면은 이게 그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비언스 함수로 구한 잔차 제곱항 합은 디비언스는 328.317입니다. 근데 원래 데이터는요 328.2564여서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아주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있느냐? 글쎄요. 하여간 우리 선택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 한 미세하게나마 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요. 자, 다음 우리 로지스틱 회귀를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됐는데요. 로지스틱 회귀는요, 종속 변수가 이항 변수 0 또는 1, 합격, 불합격, 사만, 생존 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이퀄 바이노미알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 변수가 하나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지스틱이란 이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사용어로는 병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류라는 뜻도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니까 참거짓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이라는 그 참거짓에 대한 의미로 로지스틱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설명 변수를 x, 반응 변수를 우리가 l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225쪽에서 나온 경우죠. 그래서 x축은 가로축은 x가 되고 설명 변수 s가 되고 세로축은 l이라는 변수를 나타내면은 l 이퀄 알파 1 x 플러스 알파 제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이것이 직선이죠. 그래서 선형 회귀 함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l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가 0 또는 1을 이게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에 이 선형은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계를 제대로 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y 이퀄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랑 인공지능 기초 듣고 있으면요,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 그거 기억이 납니까? 딱 그 요 함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로짓 함수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 범위가 이제 0과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L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L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L이 무한대로 가면은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L을 우리가 잠복 변수 혹은 은닉 변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0에서 1로 이렇게 축소될 때 이 로짓 함수라고 여기서는 부릅니다. 로짓 함수. 그래서 그 교과서에 이게 값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값도 한번 여러분들 로그 함수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일반화 선형 모델은요, 이 그 하나는 선형, 그 다음에 로짓 함수에서 x에서 l, l에서 y 이렇게 두 단계로 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단계에서 넘어갈 때 이 그 녀석을 우리가 링크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로지스틱 회계는요, 링크 함수를 이 그 로짓 함수로 우리 지수 함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걸 우리가 로짓 함수를 사용할 때 그걸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제 그 로지스틱 회계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UCLA 어드미션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게 어드미션이 뭐냐면 대학 이 어드미션이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합격됐다는 뜻이거든요. 입학 허가, 합격, 불합격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UCLA는 여러분들 알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UCLA인데요. 이게 그 일반 학부가 아니라 이게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입학입니다. 그래서 그 UCLA 어드미션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그 GLM 적용하는 그 연습이 할 때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IDRE라고 Institute for Digital Research and Education인데요. 예, 그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CLA equal read.csv 하고 여기 보면 뭐예요? 그 URL이 나와 있죠. 그래서 binary.csv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링크를 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학생은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str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은 변수가 어드미트가 됩니다. 그래서 0, 1, 1, 1,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드미트는 뭐냐면 불합격은 0, 합격은 1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변수는 GR이라는 변수입니다. 정수형이고 이게 뭐냐면 GR이가 뭐의 약자면 Graduate Record Examination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에서는 대학원에 가려면 GRE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대학교 가려면 여러분들 수능 봤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원은 이런 게 우리나라 대학원은 이런 게 없는데 미국 대학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GR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 이 점수도 같이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GPA는요, Graduate Point Average입니다. 그래서 대학 학점 평균입니다. 대학 학점 평균. 그 다음에 랭크가 이게 출신 대학의 순인데요. 이거를
네 단계로 분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1, 2, 3, 4. 그렇죠? 네 단계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 대학 랭크죠, 랭크. 네, 그래서 미국 대학원은 학점도 줘야 됩니다. 학부 성적 학점도 줘야 되고 GRE를 따로 봐서 이 시험 성적도 같이 내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쪽 대학원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요, 대학교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대학교에. 그래서 어느 대학교 나와 졸업했는데 학점이 무지 좋더라. 근데 그 대학에서 이를테면 학점 인프레를 하는 학교다. 이것만 갖고는 그 대학교에 나 졸업생에 졸업한 학생이 우리 대학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GRE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는 이유도 다 똑같죠? 그렇죠? 네.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각화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UCLA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 빨간색으로 1, 2, 3 그래프죠. 그러면은 세로축은 모두 어드미트가 됩니다. 합격이 되겠죠. 합격, 불합격 두 개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GRE가 되는 거고, 1번이 빨간색 1번이 가로축이 GR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두 번째가 GPA 대학 학점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대학 랭크 대학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합격 불합격 두 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00개의 샘플이 이렇게 겹쳐져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경향성을 우리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져 있죠. 이 상황, 요것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GG 플롯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이제 dplyr ggplot 이거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앞서서 혹시 안 되면은 인스톨을 해줘. install.package 하고 dplyr install.package ggplot 이거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ggplot 한 다음에 GRE가 하고 어드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GRE가 x축, 그 다음에 어드미트가 y가 되고 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합격 불합격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GRE 점수가 이렇게 쭉 두면 이게 높았는데도 이쪽에 높은 점수인데도 불합격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 점이 찍혀져 있으니까 합격된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RE 점수가 낮은 학생도 불합격, 합격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그냥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지터라는 거를 사용해야 돼요. 지터가 이제 조금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변수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수평 분산 시켜줘요. 값을 조금씩 무더기로 아주 작은 값을 더해줘서 점들을 이렇게 흐트러 치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수평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터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그 어느 정도를 넣느냐, 그게 그 정도가 1이라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하이트라는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옵션에 들어가는 이 잡음의 정도가 여기 안 쓰여져 있으면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약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흩어져 놓고 보는데, 그렇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우리가 색깔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잡음이 된 게 합격, 이쪽이 불합격,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컬러를 넣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거를 이제 범주형으로 변환해서 두 가지 색깔만 이렇게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이트 있죠? 하이트가 1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걸 0.1로 줄여라 이 말이에요. 하이트를 좀 넣고, 위드스는 이제 Y축 방향, X축 방향으로는 넣지 마라 이겁니다. 지터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찍혀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 GR이 높은 데가 요점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GR이가 높으면은 합격 확률이 높다는 거죠. 100%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간 GR이가 높아도 불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GR이가 낮아도 합격된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GRE 하고 이거 GPA 학점이죠. 하고 대학 그 녀석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리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다음에 P1, P2를 우리가 합니다. 똑같죠. 그렇죠? 똑같이 했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 저 지터를 넣어서, 그렇죠. 여기도 지터를 넣고, 그래서 이제 P1이 우리 그 GPA이고 P2가 랭크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리드를 사용하고 컬러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점이 높으면은 합격률이 좀 높긴 한데 결정적인 건 아니죠. 학점이 높아도 불합격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단계를 1, 2, 4 랭크를 대학을 이제 4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꼭 그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어느 대학 출신하고 불합격되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드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참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그리드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두 개를 한목에 합쳐서 나란히 그리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LM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GLM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드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UCLA 패밀리 합격 불합격은 바이노미얼이죠. 그랬더니 GRE가 0.00이고 GPA가 0.779고 대학 랭크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 최종 모델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GPA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언스도 이게 리스폰스 타입으로 우리가 앞에 사는 것처럼 보면 459 이렇게 답니다.
그쵸? 그래서 GRE 개수가 GPA 개수보다 좀 작게 나왔죠? 예, 이거는 GRE 값의 그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GRE 값이 이제 몇백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그 소점을 두 개 오른쪽으로 이용해서 0.2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뭐예요? 4.5점 만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랭크도 1, 2, 3, 4니까 이거는 그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랭크가 음수죠.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이게 높이 평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1번 랭크가 좋은 대학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도 해봐야죠. 그래서 서머리를 한번 봅니다. 서머리 UCLA 요거 우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드미트 GRE를 보면 평균이 589점, 학점 평균이 3.39, 랭크가 2.48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원자가 아마 이게 전체 이런 얘기겠죠. 랭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딕트를 해봐야죠. 프레딕트. 그래서 GRE가 376, GPA가 3.6, 링크가 3인 학생이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S 이퀄 데이터 프레임, GRE, GPA, 링크를 넣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 M 하고 프레딕트 뉴 데이터 이퀄 S를 하고 타입은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0.1869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18.7% 정도 된다.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죠?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4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5절이 남았습니다. 근데 5절도 보니까 그 슬라이드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는 거 하고 다음 시간에 5절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 5절 다음에 우리 그 더 알아보기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위한 모델 있죠? 9장 그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요 281페이지 있죠? 281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GRE, GPA 링크에서 이 학생의 그 링크만 1, 2, 3, 4, 5를 바꿔가면서 합격 확률을 쭉 추론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폼은 사용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 소스하고 실행하면 캡처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실습 꼭 해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쭉쭉쭉쭉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꼭 실습을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